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래 계속 아시겠지만 자영업이라는 게 되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합니다. 그래서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네. 그래도 불안하니까 창업이라는 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네, 피 같은 나의 이 퇴직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스터디 카페를 창업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된다. 네, 요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창업 비용을 많이 줄여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한 은퇴자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노후에 해도 괜찮을 만한 창업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후에도 이 스터디 카페 창업이 정말 해도 되는지, 그리고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순이익은 얼마나 남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소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이 전자책 관련된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동산 자산운용사에서 약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최근에 5년 전에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네. 하고 지금 5년 차가 벌써 됐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중개,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무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대표님은 나이대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지금 40 중반입니다. 40대 네, 중반이시고 40대 중반입니다. 혹시 뭐 은퇴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도 이제 은퇴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제 고객들이 다 70대신 걸 제가 계속 보다가 고객이라면 저 이제 빌딩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죠. 네네네. 상가 꼬마 빌딩. 꼬마 빌딩 이런 거를 중개를 하시는 네, 맞습니다. 본업을 하면서 스터디 카페도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분들을 보시면서 네,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저도 은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네요. 환경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저도 나이가 좀 어린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유튜브 채널도 월세 연금술사로 이제 해서 준비를 계속 좀 정보를 드리고 있고 최근에 막 공부하면서 뭐 배당 ETF, 미국 뭐 한국 ETF 뭐 이런 것들 많이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를 하는 연장선상에서 이 스터디 카페를 시작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유가 네. 있을까요? 그 중개업을 하다가 인근에 있는 좋은 장소에 제가 대치동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치동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터디 카페를 처음에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것도 무인으로 해야 제가 주업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무인 스터디 카페를 뭐 찾게 됐고 또 마침 또 동생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치동에다가 이제 스터디 카페를 처음에 차리게 됐습니다. 혹시 뭐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때 좀 싸게 해가지고 한 1억 6천 정도 들었습니다. 싸다는 게 1억 6천이면 싼 거예요? 보통은 얼마 정도 하나요? 저희가 이게 전용 한 8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스터디 카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의 프리미엄 브랜드 뭐 이런 데서 하시면은 한 2억에서 2억 5천 뭐 지금 들 겁니다. 이렇게 싸게 한 게 된 계기 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쌀까요? 한 1억 정도 차이 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가보시면은 네. 지금 어려운 스터디 카페들이 이게 브랜드를 말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모심 뭐 이렇게 나오는 브랜드에 가보면 되게 인테리어가 화려해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고 별개로 너무 화려하게 조명들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좀 과하게 들어갔다. 네네. 그리고 좀 평수도 크게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임대료도 되게 비싼 곳들에 들어가요. 2층 막 이렇게 좋은 역세권에. 근데 오늘 오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대치동의 한티역 근처가 아니잖아요. 엄청 걸었죠. 10분 이상 걸었어요. 멀잖아요. 그래서 네. 쌉니다. 임대료도 싸고 인테리어도 저희가 이제 아주 공부에 필요한 조명 그리고 아주 심플한 인테리어로 했거든요. 요거에 대한 스터디 카페를 선정을 하실 때 뭐 장점과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 노후에 스터디 카페를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은퇴 후에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노후 불안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매달 만드는 게 중요한데 스터디 카페, 뭐 독서실, 고시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한 지금
지금 몇 년 동안 3년 하셨죠? 차. 3년 동안 네, 3년 운영을 벌써- 하시면서 네네. 노후에 이 스터디 카페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뭐 이런 장점이 있다.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벌써 3년 차가 됐는데, 이게 저도 사업한 지는 벌써 이제 5년 차거든요. 근데 사업을 해보니까 누가 해도 되는 사업도 없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터디 카페 업계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렇죠. 프리미엄 브랜드로 들어왔던 것들, 그리고 임대료가 높게 책정된 브랜드들, 이제 가당 경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 안 되는 사업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사업장도 저는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잘 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래 계속 아시겠지만 자영업이라는 게 되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합니다. 그래서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평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 정도? 월 네네. 월 1,500 정도고 비용은 약 한 40% 정도 매달. 비용을 차지하는 게 구성을 좀 하면 구성이 이제 있을까요? 대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임대료가 한 그 중에서 한 절반 이상 60% 정도 차지하고 비용의 60%가 비용이요. 네. 임대료.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인건비가 거의 없거든요. 네네. 인건비가 없이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비용이 전기료가 많이 들죠. 요즘에 전기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전기료가 많이 들고 저희가 밤새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 그리고 임대료 그리고 비품비 뭐 저희가 보드마카라든지 저희가 스터디룸이 9개가 있다 보니까 스터디룸에서 쓰는 보드마카 뭐 이런 좀 잡다한 비품들 그리고 이런 독서대 그다음에 요런 담요 그리고 저희가 이 프린터에 A4를 이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잉크라든지 종이 그리고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커피입니다. 커피를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커피 원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그만 요런 거 아시죠? 맥심 요런 거 저희가 채워야 되고 뭐 이런 자잘한 것들이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 뭐 이런 것들이 비품 비용이죠. 그게 약 한 달에 저희 같은 경우 좀 많이 나가는데 그냥 7,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출 대비 비용이 한 40% 정도고 총 비용이 한 40% 정도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순이익이 한 60% 정도. 남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러면 되게 성공적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성공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성공 비결은 일단은 입지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이거는 전자책에서 좀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 현명 은퇴자들 구독자들한테 무료로 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그 입지 선정하고 두 번째는 초기 비용이 되게 작게 들어가야 돼요. 초기 비용이 그리고 네네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 사장님의 마인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그 고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인드 그거를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노후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 강추드리지만 이거를 매우 조심할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당연히 조심할 부분이 있겠죠. 네, 근데 조심할 부분. 노후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내 피 같은 퇴직금, 그렇죠. 이렇게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을 한순간에 다 까먹을까봐. 맞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죠. 네.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지금 하고 계신 스터디 카페의 이런 장점들, 네. 이게 노후에도 할 만하다라는 게 좀 꼽자면. 뭐 장점으로만 보면 일단 무인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무인으로 저도 상주하지도 않고 여기 몇 개월 만에 오신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몇 개월은 아니고 제가 한 3주 만에 온 거예요. 3주 만에? 3주. 그래서 3주 만에 처음 오신 거예요? 네, 3주마다 와서 네. 이제 청소도 가끔 하고 있지만 청소보다도 한번 이제 아무래도 제 사업장이다 보니까 둘러보는 거죠. 거의 이제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맞아요. 이게 무인이 되게 큰 장점이. 저도 이제 쌀국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매년 최저시급이 작년에는 9,800? 9,160원이었어요. 9,160원. 근데 올해 이제 9,620원으로 올랐고 이게 매년 오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인건비가 계속 차지하는 감당이 비중이 올라가고 더 중요한 게 요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식점이나 뭐 이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사람 구하는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정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을 채용하고 또 새로 뽑으면 또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오래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중간에 또 나가고 이런 스트레스가 가게 사장님들은 되게 크거든요. 근데 무인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훨씬 자유롭고 그게 비용 면에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신경이 또 쓰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노후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좀 충분히 큰 메리트가 되는 업종이다. 네, 무인. 네, 무인으로 해서 그래서 저도 이 스터디 카페를 몇 개를 더 늘릴 계획이 있고 지금 이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돈을 벌면 또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으로 한다는 거는 뭐 인건비 비중도 낮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직원들을 새로 채용하는 그런 스트레스도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 상주할 필요도 없다는 맞습니다. 거고 자유시간이 많다는 얘기네요. 주업을 따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주업 그렇죠. 이제 뭐 여가 생활을 즐긴다거나 맞아, 여가 생활 즐기셔야죠. 네, 취미 생활 네, 한다거나 뭐 이런 장점들이 세 가지나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일을 우리가 이제 음식점 또 하시지만 이렇게 요리나 F&B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체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 있어야 되니까. 서 있어야 되고. 서 있어야 되고 막 설거지만 해도 허리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한 10분 해도. 커피도 마찬가지고 뭐 F&B 쪽은 아마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중격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1층에 있는 요식업들이 많이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주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해요. 한 2년 하시면 유행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많이 그만두시거든요. 근데 이제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별한 브랜드를 보고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유행도 좀 덜 타는 편이고, 그래서 체력도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체력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청소하는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진 않기 때문에.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저희는 외주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외주업체에 아웃소싱을 해서 아웃소싱해서 네네. 그럼 그 외주업체가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청소를 하는 일주일에 거예요? 저희는 좀 평수가 크지만 한 주 3회 정도? 주 3회 정도 해서 약 비용 비싸지 않나요? 저희는 한 2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달에. 한 달에? 네, 한 달에. 한 달에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저희는 좀 평수가 커가지고 네네. 하여튼 좀 그런 걸 잘 찾으려고 했죠. 제가 청소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청소를 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면 뭐 유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청소가 또 힘들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저렴한 비용으로 외주를 주면 또 다 해결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체력이 약해도 할 수 있는 할 수 거네요. 있다. 근데 만약에 노후에 할 일이 정말 없다. 그러면 청소하는 것도 저는 명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용이 20만 원 또 세이브 되겠죠. 청소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뭐 주로 네. 화장실 뭐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밖에 있고, 네. 또는 이제 공용 관리회사 해주고, 네네.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지우개 가루, 그다음 뭐 먼지, 뭐 그다음에 음료 좀 약간 카페테리아 정리하는 거, 요 정도를 하면 되거든요. 간단히 할 수 있는 간단합니다. 일들이네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땀이 저희는- 나지 않을 정도의 일이네요. 저는 해보니까 하루에 그 다 정리하면은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1시간? 네. 그러면 여름엔 땀이 납니다. 여름에 땀이 나고. 내부는 조금 시원하지. 계속 땀이 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청소했을 그렇죠. 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없거나 저는 이제 주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외주업체 쓰고 있는데 너무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장점이 또 있을까요? 마지막 장점은 돈이 된다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다. 돈이 된다. 짭짤하다. 이게 그러면은 바로 현금 결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결제를 저희가 수익이 나는 매출을 어떻게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이게 스터디 카페가 이제 옛날로 치면 독서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만큼 차징을 하는 거고, 이걸 이제 키오스크로 무인 결제를 합니다. 무인 결제를. 네, 무인 결제를 스스로 하면 저희가 이제 거의 일주일마다 정산이 되거든요. 저희가 일주일마다 돈을 벌 수 있다. 네. 그렇죠. 이 수익률이 좋죠. 네, 수익률이 좋다. 그래서 그거는 또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스터디 카페가 수익률이 좋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겠죠.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질문. 네, 맞습니다. 주의할 점 요거에서 한번 좀 더 맞습니다. 깊이 다뤄보고요. 네, 네. 그러면 더 있을까요? 아니면 요게 아닙니다. 요 네. 그럼 장점은- 정리를 하면 네. 노후에도 은퇴 후에도 스터디 카페가 좋은 점 추천하는 이유가 무인이다. 그 무인이다. 상주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 시간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이 약해도 뭐 청소로 외주로 싸게 네. 맡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체력이 약해도 뭐 크게 관여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좀 장점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바로 들어오고 또 수익률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네. 네, 대표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네.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게 창업이라는 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네, 피 같은 나의 이 퇴직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스터디 카페를 창업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된다. 네, 요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창업 비용을 많이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스터디 카페 업계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아까 말했던 머심 이렇게 하는 흔히 우리가 역세권이나 이렇게 가면 볼 수 있거든요. 아, 프리미엄 브랜드. 네네. 그렇죠. 많이 보셨죠? 저도 뭐 음식점 관련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뭐 프리미엄급들이 있고 또 있죠. 네,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프리미엄급들이 있고 중저가 맞습니다. 브랜드가 있고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완전 시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시장이지만 또 그 안에서 세분화가 되는데 이렇게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에 가면 이제 창업 비용이 막 2억에서 4억까지도 올라갑니다. 아, 네. 엄청 큰 돈이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한때는 뭐 그 브랜드들이 뭐 투자도 같이 해가면서 막 확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막 500개, 600개 깔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비용을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생각에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이하. 무조건. 1억에서 1억 5천. 네.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할 수도 있고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춰야 된다. 낮춰야 무조건. 된다. 이게 올라가면 제일 중요한 엑시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도 음식점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전곡을 찔르셨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엑시스를 무조건 정말 고려하고 중요해요. 네. 창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근데 출구 전략. 출구 전략이죠. 그쵸. 내가 손 한글로 털고 나올 때 맞습니다. 어떻게 털고 나올 거냐. 맞습니다. 어. 이게 우리가 부동산도 그렇지만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좀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쵸. 몸집이 크면 클수록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좀 슬림하게 맞습니다. 시작을 해서 빠져나올 때도 좀 슬림하게 슬림하게. 네, 그래서 빠져나와야 그걸 된다. 받아줄 사람도 좀 슬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인수하는 분도 인수하는 분도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너무 처음에 크게 들어가면 엑시스를 하기 어려워요.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맞아요. 네, 근데 네. 받아주지 않으면 그 뒤부터는 지옥입니다. 왜냐면은 월세는 월세대로 또 나가지, 관리비 나가지, 그리고 계속 적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철거할 때, 마지막 나갈 때 철거 비용을 누가 낼까요? 정주가 네. 가게 사장님들이 내셔야죠. 그렇죠. 스카는 또 더더욱 그 철거 비용이 많습니다. 스터디 카페를 스카라고 줄여서. 네. 맞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네. 철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번 발을 잘못 들이시면 거의 지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철거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80평이면 80평에 저희가 한 2천에서 3천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2천에서 3천. 네네. 엄청나네요.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이 폐기물 버리는 가격이 올라가지고 2천에서 3천 정도 저희는 잡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폐업하는 스카들이 이 돈을 오히려 신규 업자한테 주고 빠지는 형국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면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건물 임대차 계약이 보통 한 1년, 2년 이런 단위로. 1년, 2년이지만 좀 이제 요즘에 임대차 보호법이 10년까지도 보장은 하거든요. 네. 하지만 어쨌든 보통은 계약은 1년에서 2년 단위로 하죠. 그러면은 이 스터디 카페를 계약을 할 때 보통 1년이다, 2년이다 계약을 하고 내가 좀 빠져나와야겠다.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계약 기간은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임차인을 못 찾으면 그쵸, 제가 못 채워야 찾으면. 됩니다. 임대료를 새로- 내야 되고. 그쵸. 임대료를 그때 계약기간까지 내고 네. 나올 때도 이 철거를- 철거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런 걸 계약서에 쓸 때마다 뭐 잘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협상할 때 뭐 잘 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상복구를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창업 비용을 줄이고 엑시스를 잘 해서 양수자를 찾은 다음에 나와야 진짜 투자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 가지 중에 네. 세 번째는 이 특히 스터디 카페에서의 세 번째는 꼰대 마인드는 꼰대 마인드. 꼰대 마인드. 네. 꼰대. 저도 이제 벌써 꼰대가 되고 있고 저희 아들도 그렇게 안 보이는 점에. 저희 아들도 중3인데 네, 저는 완전 네. 사고관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꼰대 마인드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네. 저희 스카의 주 고객층이 20대 전후예요. 그러니까 20대 이하의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20대 이상에서 직장인들, 초년생들. 네, 그냥 학생들, 중고등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 카페를 이용을 하는데 직장인들도 많이 이용하나요? 많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비율이 고객층이? 한 65대 3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직장인도 35%나 사용을 하고 계시는군요. 사용해야 가장 좋은 베스트. 아, 베스트. 네, 베스트고 이 네. 직장인들이 이제 공무원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시험들 있잖아요. 공시라든지 뭐 회계사 뭐 시험, 승진 시험도 있고. 중개사 시험이라든지. 아, 네, 중개사도 많이 공부하시거든요. 네. 중개사가 1년에 거의 40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거의 엄청나네요. 수능급입니다. 수능급. 그래서 40만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런 성인들 시장, 학습 시장, 네. 뭐 이런 시장에서 이 거의 비중이 한 65대 35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꼰대 마인드라고 하면 그들에게 뭔가 잔소리를 하고 맞습니다. 뭘 하나 예를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들은 예로는 저는 하지 않는데 네. 저희가 CCTV를 다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죠. 무인으로 하기 무인이니까. CCTV를 이제 핸드폰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거를 계속 보는 거죠. 보다가 저희가 몇 번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전화해서 뭐 예를 들어 다리를 떤다 이러면 다리 떨지 마라. 다리 떨면 뒤에 방해가 되니까. 맞아요. 뭐 그런 약간 그런 마인드도 있고 떠들면 뭐 네. 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뭐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생각을 강요하는 거죠. 뭐 또는 이제 약간 좀 딱딱하게 한다면은 이게 저는 꼰대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오히려 더 장점이 돼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고객을 끌고 와요. 친구들을 끌고 와서 더 결제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좀 이해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을 그러니까 주 고객층인 이 중고등생들과 직장인들 이들의 어떤 마인드 그렇죠.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스카를 하셔라. 그래서 요즘 특히 20대도 MZ세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이런 걸 이해하기도 싫다면 사실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의할 점을 정리를 하면 프리미엄으로 창업 비용을 너무 높게 세팅을 해서 2억, 4억 투자하지 말고 좀 창업 비용을 낮춰서 그렇죠. 중저가 가성비 좋은 그런 브랜드로 한 1억에서 1억 5천으로 시작을 해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출고 전략. 출고 네, 몸을 가벼워야 내가 또 잘 털고 네, 다른 분에게 인수하시는 분도 또 가볍게 인수할 수 있고 그래서 출고 전략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꼰대 마인드. 맞습니다. 우리의 이 스터디 카페에 오는 주 고객에 대한 어떤 소비자 성향, 이해. 이런 마인드, 왜 여기 스터디 카페로 오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해야만 된다. 맞습니다. 그런 노력. 네네. 내가 뭐 직장에서 부장이고 막 이래서 막 집에서처럼 잔소리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면 안 된다. 망하는 집의 길을.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그 지금 스터디 카페가 저는 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이 스터디 카페로 좀 더 확장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인 창업이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를 확장하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스터디 카페 말고 또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저희가 시도하면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는 세 번째로 저는 부동산 투자와 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 생각엔 한 4억 정도로 한 월 500 정도 만들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시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월세 연금 술사잖아요, 제가. 그래서 월세로 연금을 만들어가는 것도 한번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과정들을 쭉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스터디 카페 계속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